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죠? 헌재의 상황 말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선거가 언제 나는가? 한덕수 선거는 24일 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면 되겠지만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데 언제 나는가? 어떻게 날 것인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헌재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없는가? 예, 있습니다. 지금 헌재 소식을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통보받은 거, 그리고 지금 제가 입수한 거, 그리고 또 제가 예상하는 거를 종합해서 지금 여러분께 현재의 헌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고 언제 내릴 것이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상황과 예상 일정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입수가 됐는데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 말이죠. 지금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현재 상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내부 평의 진행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와 실제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 간 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쟁점별 법리 논쟁과 재판관들의 성향을 바탕으로 한 지금 탄핵 심판의 결과를 예측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평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판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쟁점별 사실관계가 모두 마무리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내부 정보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개 내지 6개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헌법적 해석과 법리적 판단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용 탄핵 찬성 측이 제시한 법리적 논거가 상당 부분 반박되고 있고 재판관들의 법적 해석 차이로 인해서 의견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을 5가지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먼저 탄핵소추 사유별 헌법적 판단 기준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5가지, 6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탄핵을 정당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중대성 요건에 대한 검토죠. 세 번째, 탄핵의 보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정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핵의 보충성 원칙이라는 것은 탄핵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수단이 없을 때 마지막 수단이 탄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방법으로 파면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어야지 이것이 먼저 우선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보충성 원칙이라 말합니다. 네 번째, 국회 탄핵소추권 행사 범위와 정당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는 탄핵소추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는가,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남용하면 되는가 등등의 지금 논의가 흐르고 있습니다. 5번째, 탄핵 심판이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체계와 대한민국의 지금 국가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재판관 간 법리 대립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정계선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을 중심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재판관은 각각 정계선은 진보, 그리고 김복형은 보수적 법리 해석을 대표하는 인물로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해 대립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계선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데요. 그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중시하며 대통령의 법률 위반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해서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2021년에 임명된 보수적 법조인으로 법적 안정성과 헌법 규범의 엄격한 해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탄핵의 보충성 원칙을 중시하면서 탄핵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재판관이 대립하고 있는 핵심 사안을 보면, 첫째,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평가에서 정계선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위반의 중대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탄핵의 보충성 원칙과 관련하여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의 정당성이 확보되면 실행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김복형 재판관은 탄핵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셋째,
국회의 탄핵소추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국회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김복형 재판관은 법적 요건이 엄격히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까지의 논의 흐름을 보면 김복형 재판관을 중심으로 인용팀의 논리를 강하게 반박하는 의견이 다수 형성되고 있으며 탄핵 인용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실제 내부 상황 간 괴리를 보면 헌법재판소 내부 상황과 언론 보도 간의 차이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첫째, 언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비밀리에 평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비밀리에 평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언론에서는 쟁점별 사실관계가 마무리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의견 수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언론에서는 이번 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현재 쟁점 정리가 되지 않아서 선고 일정은 미정입니다. 넷째, 언론에서는 평의 종료가 임박했다고 보도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관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절차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고 예상 일정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평의 과정이 진행 중이며 최종 선고 일정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시점을 고려할 때 3월 말 내지 4월 초 또는 4월 19일 이전이 유력한 선고 시점으로 평가됩니다. 3월 말과 4월 초는 주요 쟁점 정리가 완료될 경우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19일 이전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시점입니다. 4월 19일 이후로 지연될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평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4월 19일 이후에는 재판부 구성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심리 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4월 18일이면 이미선과 그리고 문영두가 퇴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탄핵심판 결과 예측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와 현재 진행 중인 법리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현재 8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인용을 위해서 75%인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김복형 재판관을 중심으로 인용 논리가 강하게 반박되고 있어 6인 찬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탄핵 인용보다는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 상황과 법리적 쟁점, 재판관들의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는 기각 또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고 시기는 3월 말 내지 4월 초 또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직전이 가장 현실적인 시점입니다. 이후로 지연될 경우 새로운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평의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삼권 분립 원칙 그리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리의 조화에 대한 중요한 헌법적 판단이 될 것입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지금 들어온 하나의 보고서입니다. 전체적으로 틀린 말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6명이 8명 중에서 그러면 75%인데 그거는 지금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리적 논점에서 그리고 헌법적 쟁점 정리에 있어서 그리고 중대성 원칙에 있어서 그리고 보충성 원칙에 의해서 김복형의 완승이 예상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복형 만세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수 재판관들이 극좌 재판관들 내지는 우리 법 연구의 재판관들을 완전히 누르고 있는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부활하십니다. 강실업 TV입니다.